안녕하세요. 특수물건 경매 전문 채널 IM경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제가 직접 낙찰받은 물건이고 위반 건축물 문제가 있는 특수물건 경매입니다. 이 물건은 잔금을 치르고 10일 만에 매도를 했는데요. 10일 만에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요? 10일 만에 무려 세전 1억 8천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에 1,800만 원씩 수익이 난 거죠. 특수물건 경매는 오래 걸린다는 편견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특수물건 경매도 이렇게 10일 만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뿐만 아니라 매수자분께서 추가로 저희 자회사인 보다 디자인과 1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빨리 매도할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이 물건은 빌라인데 한 세대가 아니고 제가 두 세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되면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두 세대의 재개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딱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물건이었어요. 본인들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그때 재개발이 되면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의 재개발 수익을 얻으시고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만큼 너무 좋은 물건이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수익화 경매가 뭔지 오늘 꿀팁 대방출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오프라인 강의 때만 오픈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고 그리고 얼마 안 된 사건이기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6737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 두 채인데요. 대지권은 15평이고 건물 면적은 37평입니다. 토지 건물 1갈 매각이고요. 1차 감정가는 8억 5천만 원이고 4차 때 4억 9천만 원 가량의 낙찰이 됐다가 종전 낙찰자가 미납을 했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입찰 보증금 약 4,400만 원 가량을 몰취당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종전 소유자의 미납으로 인해서 재경매가 진행이 됐고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제가 6차 때 저를 포함한 5명이 응찰을 했고 제가 정확하게 3억 9,011만 원의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해당 소재지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이 물건은 빌라 두 세대가 나왔는데요. 여기 매각 물건 현황에 보면 401호, 501호가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어떻게 이렇게 두 세대가 경매가 진행이 된 걸까요? 관련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401호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이모 씨는 해당 건물의 건축주로서 401호와 501호 두 개 층을 터서 한 세대로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승모 씨가 있는데요. 이승모 씨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모 씨의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8일에 이 사건의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이인모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인모 씨는 이 건물의 건축주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대구은행에서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2023년 8월 23일 설모 씨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랑 임차인 인수되는 거 없이 모든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죠? 근데 왜 종전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 4,400만 원을 몰취당하면서까지 대금을 미납한 걸까요? 이제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종전 낙찰자는 여기 24년 12월 2일에 4억 9천만 원 가량의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대금 미납의 이유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반 건축물 문제인데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하단 비고란에 보면 2024년 12월 3일자 발급된 집합건물 대장 전유부 갑 401호
이제 상에 위반 건축물 표시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 낙찰자는 24년 12월 2일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종전 낙찰자가 낙찰받기 전 12월 2일까지는 권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위반 건축물 문제도요. 하지만 12월 2일에 종전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하루 뒤인 12월 3일에 이제 이 물건에 하자가 생겨버렸습니다. 낙찰은 12월 2일에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 12월 3일에 401호만 위반 건축물 등재가 돼버린 겁니다. 경매는 401호, 501호가 진행 중인데 401호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버린 거죠.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꿀팁이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종전 낙찰자의 몰치된 보증금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종전 낙찰자는 낙찰을 받기 전까지 401호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낙찰 후 하루 뒤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조사한 결과 종전 낙찰자는 나이가 어린 여자분이셨는데요. 본인이 낙찰을 받고 하루 뒤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법원에 불허가 신청서까지 내셨는데요. 아쉽게도 그 불허가 신청서는 기각을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종전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 4,400만 원은 몰치당한 거죠. 그리고 재경매가 진행이 됐고 이제 한 번 더 유찰 후에 제가 낙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 사건의 포인트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낙찰받은 다음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것도 401호, 501호가 나왔는데 401호만요. 저는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부터 이 물건 쉽지 않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낙찰받기 전부터 이제 쉽지 않은 물건이냐고 생각을 했냐면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이인모 씨는 이 사건의 건물의 건축주이자 여기 상일동 지역의 주택조합장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하실 텐데요. 실무상 이런 분들은 경매 지식이 이론적으로는 없어도 실무적인 경매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당연히 공법, 건축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이 사건은 공법에 대한 지식으로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이인모 씨는 본인의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이 되자 본인이 직접 위반 사항을 건축과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본인이 위반 건축물 신고를 한 거죠. 자진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인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1층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편에, 이 주차장 뒤편에 보시면 채무자이자 이제 소유자인 이인모 씨가 주차장 뒷부분을 불법으로 사무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버리면은 낙찰이 됐어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종전 낙찰자는 이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 낙찰자는 본인의 입찰 보증금을 지키려고 불허가 신청서까지 냈지만 기각을 당했고 결국 입찰 보증금 4,400만 원은 몰치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자 이인모 씨는 왜 낙찰이 된 후에 본인의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종전 낙찰자의 대금 납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인 건물의 위반 사항을, 그것도 본인이 위반한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수를 한 거죠. 이 작전에 휘말려서 종전 낙찰자는 4,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몰치당했는데요. 이렇게 경매를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종전 낙찰자는 순식간에 4,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만약 종전 낙찰자가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영끌을 해서 대금 납부를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 위반 건축물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4,400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종전 낙찰자가 이제 4,400만 원을 포기했던 그 위반 건축물 문제를 저는 낙찰을 받고 바로 그날 가서 바로 해결을 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뭐 경매에 대한 이론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한 게 아니에요. 100% 실무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지식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제 공법에 관한 내용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디테일한 실무적인 스킬은 이제 저희 오프라인 강의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킬이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이 스킬 하나로 누구는 4,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몰취를 당하고 누구는 그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을 해서 열흘 만에 1억 8천을 벌게 된 겁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투기꾼과 투자자의 차이점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기꾼이고요.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으면 투자자입니다. 그냥 이 한 끗 차이예요. 이 사건처럼 대출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종전 낙찰자는 대출이 안 나올 경우도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변수를 대비하지 않고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4,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실을 본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올 것까지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매는 절대 이론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경험과 현장 감각이 필수입니다. 저희 IM 경매에서 이번 9월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특수 물건을 하기 위한 새로운 강의가 개강을 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무료 강의 일정과 이제 수강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낙찰을 받고 열흘 만에 1억 8천만 원의 수익이 난 특수물건 경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